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물리학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준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활동 내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처음 접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학생이 직접 교과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라는 학문을 활자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학습함으로써 물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적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준별 교과로서 물리에 흥미가 있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 심화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별 활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에서 3주차에는 과거와 현재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설계 이유와 평가 방식을 분석하며 본 프로그램에서 설계할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4에서 6주차에는 기초물리 교육과정으로 물리원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초역학과 파동, 전자기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도한 계산을 지향함으로써 물리의 질에 겁먹고 기피하는 것을 줄이고 뉴턴 법칙을 포함한 물리학의 기초 법칙들을 현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평가 방식도 실험과 주제 발표,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에서 9주차에는 심화물리 교육과정으로 물리2를 설계하였습니다. 물리원과는 다르게 수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며 물리를 공부하기 위한 수학을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이를테면 벡터의 연산이나 미분 방정식 등이 있겠죠. 수학을 추가적으로 배워서 뒤에서 학습할 역학과 전자기학, 현대물리를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물리는 벡터 연산이나 1차 미분 방정식 같은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으로 학습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광전효과나 블랙홀 같은 현상에 대해 주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방식은 기존의 객관식과 서술형은 물론이고 실험과 논술, 구술 문제풀이까지 선택의 폭을 가장 넓게 설계하였습니다. 10에서 12주차에는 응용물리 교육과정으로 물리3를 설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한 마지막 교육과정이며 교과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의 응용을 주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기학과 역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로렌츠 힘과 같은 영역과 양자역학, 유체역학 등이 그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통계와 확률 등 부수적인 수학을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더불어 반도체에 대한 내용까지 학습합니다. 평가 방식은 객관식과 서술형을 포함하여 주제 발표와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13에서 15주차에는 본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7부터 12주차까지 설계한 물리2, 물리3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을 토대로 샘플 문제를 만들고 이에 대한 풀이 과정을 작성하며 교육과정이 목표에 맞게 잘 세워졌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타 교과와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가 적절한지 고민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설계한 물리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평가 방식의 정형화는 입시제도의 영향이 가장 크고, 둘째, 물리원에서 물리2로, 다시 물리2에서 물리3로 넘어가는 형태의 단계별 교과는 어느 정도의 연계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쉽게 만드는 것으로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고등학교 물리학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 두드림 프로그램의 발표를 진행한 이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